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40여 년 만에 최고 속도로 치솟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초강수,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면서 미국 금리는 단번에 1.5%에서 1.75%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연준이 0.75%포인트 인상이라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건 1994년 이후 28년 만입니다. 좀채 잡히지 않는 물가에 급해진 연준이 더욱 공격적인 긴축 행보에 나선 건데 연준은 앞으로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지도 예고를 했습니다. 올해 말 미국의 기준금리를 3.1%에서 최고 3.6%로 전망을 했고 내년 말엔 최고 4.1%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일단 다음 달 금리 인상 폭은 0.5%포인트 혹은 0.75%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며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도 했습니다. Clearly, today's 75 basis point increase is an unusually large one, and I do not expect moves of this size to be common. From the perspective of today, either a 50 basis point or a 75 basis point increase seems most likely at our next meeting. 연준은 공격적인 긴축의 영향을 반영해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대폭 낮춰 잡았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월에 발표했던 2.8%에서 1.7%로 하향 조정했고 반면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월 4.3%에서 5.2%로 더 높여 잡았습니다. 다만 내년엔 2.6%로 내려갈 것으로 봤습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경제 성장 속도는 상당히 둔화될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모두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1% 상승했고 스탠다드&푸어스 500 지수가 1.46%,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2.5%가 상승했습니다. 연준의 강력한 긴축 행보에 대한 공포심보다는 연준이 물가를 잡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는 위축될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해결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미국 시장 얘기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결정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 재정, 통화, 금융당국 수장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적극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재정, 통화, 금융당국 수장이 새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미국 금리 인상 결정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와 중앙은행이 비상한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물가에 더욱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용과 함께 다각적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국은행도 다음 달 금리를 0.5%포인트 올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통화정책 회의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시장 반응을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금융 외환 시장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불안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동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환 시장의 경우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유지하면서 심리적 과민 반응 등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권 시장에 대해서도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할 경우 국고채 매입 등을 적절한 시점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의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구치소 정문을 나옵니다. 법원에 출석한 지 13시간여 만입니다.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어젯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백 전 장관의 지위와 태도 등을 볼 때 도주 우려가 적고
이미 객관적 증거가 많이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도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직원들을 동원해 13개 산하기관장들의 사표를 받아내도록 하고 이 중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후임 사장 인선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측근으로 알려진 황창화 사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면접 질문지를 사전에 넘겨줬다는 의혹입니다. 또 일부 기관이 임직원 인사를 다시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근무했던 박상현 민주당 의원의 참고인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었는데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혐의가 대체로 소명됐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영규입니다.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출신 현역 의원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정치권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박상혁 의원은 어제 해외에서 급히 귀국했는데 검찰이 표적을 만들어 그림을 그렸던 구태를 보였다고 성토했습니다. 여야 입장도 크게 엇갈렸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상혁 의원은 몽골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어제 오후 조기 귀국했습니다. 귀국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지난 7일 참고인 조사를 요청해와 협의 중이었는데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흘리고 표적을 만들어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검찰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민주당도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예상대로 윤석열 정권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임명해 보복 수사를 개시했다며 좌시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윗선은 어디까지입니까? 이 책임은 누가 지립니까? 인사에 관한 문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또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 몰락을 가져온다면서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임기제 공무원 거치 문제는 제도개혁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이번 수사가 보복이라면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반에 일어났던 소위 지지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라고 인정할 것인지. 당대표를 지낸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도 5년 내내 무자비한 보복 수사를 자행하고 이제 와서 난리친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에 맞서 당 차원의 대응기구를 꾸리겠다 했는데 국민의힘은 보복 수사 프레임을 씌워 반사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99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이 7,904명, 해외 유입 90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5명 늘어 98명입니다. 사망자는 8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4,407명,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첫 공식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과 함께 강력한 유엔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미 의회 상원 의원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북 압박 공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워싱턴 김영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박 4일간의 첫 공식 방미 일정을 마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의 한미 동맹 격상을 첫 번째 성과로 꼽았습니다. 한미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큰 계기를 이만 맞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미 간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고 군사 대비 태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블링컨 국무장관과 협의한 데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를 추진하겠다며 미 의회에 초당적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상원 외교위 의원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유엔 대북 제재 회피를 돕고 있는 제3국과 기관 등에 대한 추가 제재,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겁니다. And so the secondary sanctions law
to apply secondary sanctions against entities that are helping North Korea evade the sanctions. And so that was the basis of the conversation. 미국 재무부 부장관도 이에 대해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외무장관 회동에서 한미는 대북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 의회 역시 강경해진 대북 정책에 공감대를 이루었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추가 무기 지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전쟁 양상이 러시아 측 우위로 바뀌는 가운데 나온 결정인데 우크라이나 동부를 양보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관측에 대해선 젤렌스키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10억 달러, 1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다연장 로켓은 물론 탱크와 포탄 등 중화기에 더해 하푼 미사일을 비롯한 해안 방어 시스템도 포함됐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유럽 안보의 최전선으로 규정하며 러시아 공세에 맞선 국제사회의 추가 지원을 공언했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hard to move as much capability as we can, as fast as we can, and to ensure that Ukraine can be successful on the battlefield. 지난 2월 개전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규모는 57억 달러, 7조 3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전쟁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미국 내 일각에선 러시아가 이미 점령한 지역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 공영방송 PBS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미래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젤렌스키 정부가 결정하고 미국은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ladimir Putin is trying to take away from Ukrainians the right to determine their own future. We strongly support that right, and we'll look to the Ukrainians to decide what's in their best interest. 군사 지원 확대와 더불어 젤렌스키 대통령 지지라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정책 기조는 이달 말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처음에는 강한 바람 때문에 발사대까지 이송이 하루 연기됐었는데 이번엔 산화제 탱크의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 때문에 언제 다시 발사가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어제 아침 누리호는 조립동을 출발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려 발사대에 도착해 11시 반쯤 완전히 세워졌습니다. 이송과 기립 과정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분위기가 급변한 건 오후 2시 5분쯤. 1단 로켓의 산화제 탱크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이 전기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산화제 탱크 내부 레벨 센서에 이상이 생긴 것이 감지된 겁니다. 산화제 탱크 내부에 산화제가 충전되는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립을 하고 기체가 움직이면은 그 센서 값에 변화가 보여야 되는데 현재는 그게 없어서. 항우연은 3시 30분 예정됐던 브리핑을 취소하고 현장 조치를 시도했지만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오후 5시쯤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조립동으로 누리호를 재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발사 역시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확인된 지 3시간 만에 내려진 전격적 조치입니다. 기립 상태에서는 문제가 된 누리호의 산화제 탱크에 접근하기 어려운 만큼 일단 조립동으로 이송해 원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조립동으로 옮겨진 누리호는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을 한 뒤 다시 점검을 거쳐야 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의 FOMC 결과 발표에 안도하며 국내 증시가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8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고 코스닥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사자에 2%대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47.97포인트 상승한 2495.35에 코스닥은 20.53포인트 오른 819.9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연준의 0.75%포인트 금리 인상에도 주요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사자에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도랠리를 펼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반등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8거래일 만에 오름세입니다. 또 SK하이닉스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1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한편 소속 가수의 불확실성 여파로 하이브가 닷새째 하락하고 있고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연기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거래일째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79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시신 안치소는 러시아군과 싸우다 숨진 군인들의 신원을 확인하느라 분주하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있는 중앙 시신 안치소입니다. 시신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 법의학 검시관들이 신원 확인을 위해 면밀히 조사합니다. 최근에는 마리우폴의 제철소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다 산화한 우크라이나군 시신 169가 수습돼 안치소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검시관들은 부패한 시신에서 병사 인식표나 개인 소지품이나 문서를 살핍니다. Да, но у нас же приезжала Буча, Ирпень. We also examined the bodies from Bucha and Irpin. 안치소는 수용 가능 시신보다 훨씬 많은 시신들이 몰려와 냉장 트럭을 최대한 동원해 시신들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시를 통해서 본인임을 확인할 길이 없으면 DNA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한 달이 넘는 긴 조사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유족들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독일 같은 곳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개인용 벙커를 많이 찾는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도 가정용 대피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가고시마현의 한 주택 전시장 앞마다 땅 위에 설치된 철제문을 열자 지하로 이어지는 사다리가 나타납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간이 화장실과 소파, 접이식 2층 침대가 보입니다. 바닥 뚜껑을 열어보니 가족 4명이 2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바깥 공기를 공급하는 덕트에는 방사성 물질 등을 걸러내는 특수 필터가 장착됐습니다. 일본의 한 주택업체가 5년 전부터 미국에서 도입한 가정용 핵 대피소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2천만 엔 정도입니다. 2月24日以来ですね、問い合わせが殺到してまして、お電話で本当に怖いのですぐ欲しいというお客さんがたくさんいます。 일본 국내 생산이다 보니 수송비도 줄이고 주문 생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베이징 운거사에는 종이로 된 명나라 불교 경전 2만 2천여 권과 청나라 목판 경전 7천여 장 등이 소장돼 있는데 최근 이들에 대한 일기 복원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거사와 베이징대 문화재 복원팀은 최근 운거사에 소장된 명나라 종이경전 468권과 청나라 목판경전 500장에 대한 복원 작업을 끝냈습니다. 문화재 복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문화재 보호와 수명 연장에 있는데요. 갈수록 엄격해지는 복원 원칙과 절차 때문에 이번 작업에는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就是要最少干预。 这个修复的这个过程还要可逆，往古籍上面施加的材料可以把它取下来，是吧？你不能说我这个一劳永逸。 베이징 팡산구에 있는 운거사는 1400년 전 수나라 말기에서 당나라 초기의 사찰로 종이경전과 석경, 목판경 등 3만여 점의 문화재가 소장돼 있습니다. 복원팀은 이번에 복원한 문화재는 디지털화를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나머지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2기 복원 작업도 곧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리아 북부 락가주의 고대 요새 칼라트 자바르. 아사드 호숫가에 있는 시리아에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고대 요새입니다. 그러나 한때 극렬 이슬람 무장단체 IS에 의해 점령되면서 순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IS 점령 기간은 소년병 훈련소와 참호, 감옥 등이 있는 요새 외곽이 군사 지역으로 변해 주민들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IS가 물러난 뒤 성체를 보기 위해 시리아 곳곳에서 관광객들이 다시 몰려오고 있습니다.
IS 점령 이전 시절 역사 문화적 유적지로서의 본래의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صار لي تقريبا شي 10 سنوات ما اجيت نتيجه ظروف الحرب والمشاكل اللي صارت فما قدرنا نجي يعني قبل. 물론 100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겪은 데다 그동안 관리를 제대로 못해 폐허로 변한 부분도 있습니다. اول شيء حكيت لهم عن ذكرياتي لما انا كنت طالب بابتدائي بالصف الاول والثاني كان نطلع رحلات ونجي على المكانات الحلوه هاي مترس خبالنا فكنا نتصور بهذاك التاريخ صور فوتوغراف. 관광객들은 언덕 위 요새 아래 흐르는 푸른 유프라테스 강을 바라보며 1000년 전 이곳을 건설했던 사람들로 빙의되는 듯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정상이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논의하고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정상들이 두 나라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모스크바 조빈나 특파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두 정상의 전화 통화 사실을 전하면서 정상들이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방의 비합법적인 제재의 결과로 조성된 국제 경제 상황에서 에너지와 금융,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특별 군사작전 과정에서 해결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한 원칙적 평가를 개진했고 시 주석은 러시아가 안보 도전에 맞서 취하고 있는 조치의 합법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또 각국이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타당하게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各方应该以负责任方式推动乌克兰危机得到妥善解决，中方愿继续为此发挥应有作用。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고정밀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서부에 위치한 탄약고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 전달한 무기의 탄약 창고였는데 일부는 미국이 제공한 곡사포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와 관련 시설에 대한 타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한국 대중음악의 새 역사를 써온 그룹 방탄소년단이 데뷔한 지 꼭 9년이 된 시점에 멤버 7명이 모두 함께하는 그룹 활동을 잠시 멈추기로 했습니다. 멤버들 각자의 성찰과 재충전, 또 방탄소년단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시간을 갖겠다는 겁니다. 김석 기자입니다. 설정이나 대본 없이 편안한 분위기로 시작한 회식 자리. 9년 동안 쌓아온 추억을 떠올리며 한참을 웃고 즐기다가 차츰 하나둘 속마음을 꺼내놓습니다. 다이너마이트까지는 우리 팀이 내 이렇게 손 이렇게 위에 있었던 느낌인데 그 뒤에 이제 버터랑 퍼미션 투 댄스 이런 거 하면서는 저는 이제 우리가 어떤 팀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차트 정상을 밟았고 빌보드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수상에 이어 그래미 후보에도 지명되며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새로 쓴 방탄소년단. 하지만 그런 영광 뒤에는 음악적 방향성 상실과 멤버 개인의 성장 부재라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 방향성을 잃었고 사실 지금 멈춰서 뭔가 내가 생각을 해서 다시 좀 돌아오고 싶은데 내가 이런 걸 얘기하면 되게 무례한 것 같고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고. 창작의 고통도 털어놨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가사 쓰는 거야. 안 나와 그러니까. 억지로 할 말이 없어 진짜.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억지로 쥐어짜내고 있는 건 거야 그냥 계속. 그래서 200만 장이 넘게 팔린 새 음반을 기점으로 잠시 그룹 활동을 멈추고 이제 멤버들 각자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각자 시간 가지면서 또 좋은 시간도 많이 보내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쌓으면서 또 한 단계 더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 앞에 돌아온 날이 분명도 있을 거고. 긴 영상을 통한 허심탄회하고 진솔한 고백에 세계 각국의 팬들은 아쉬워하면서도 지지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집 임대차 시장이 전세보다 월세나 반전세로 옮겨가는 양상입니다. 치솟는 금리에 전세대출 이자 부담보다 월세가 낫다는 건데 현장의 목소리 기현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집주인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인 집을 8억 5천만 원에 전세로 내놨는데 계약은 보증금 6억 원에 월세 80만 원, 이른바 반전세로 이뤄졌습니다. 오른 전세 대출 금리에 세입자가 먼저 반전세를 제안했습니다. 임차인들이 굳이 이제 은행을 이용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시장 금리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월세를 그냥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영등포구의 이 아파트 단지도 최근 월세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3%가 약간 더 된다고 보면 되죠. 금리가 오르니까 월세를 조금 더 찾고 굳이 전세대출 받아서 할 이유도 없다고. 실제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전세대출 최고금리가 보증금을 월세로 돌렸을 때 이율인 전월세 전환율을 앞질렀습니다. 세입자로선 은행 빚내 이자 내는 것보다 월세가 유리한 겁니다. 집주인도 2%도 안 되는 예금금리를 감안하면 보증금을 예금하고 이자 받는 것보다 월세가 이득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입니다. 다만 이런 월세화 현상, 고금리뿐 아니라 부쩍 올라버린 전셋값 영향도 큽니다. 2년 사이 전셋값이 상당히 오르니까 같은 동네 살려면 그 차이를 메워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타입안 그 차이를 대출보다 월세로 찾는 경향이 짙습니다. 다만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는 지금의 금리와 전셋값이 반영된 것인 만큼 우리 임대차 시장의 특징인 전세가 사라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날이 개면서 기온이 점점 오르겠습니다. 어제 서울은 19.7도에 머물러 한낮에도 선선했는데요. 오늘은 2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6도 정도 높겠습니다. 또 강릉 26도, 대구가 29도 등 동해안의 저온 현상도 해소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10도 정도나 높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다가 차차 개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고요. 특히 경북 지역은 한낮에 덥겠습니다. 당분간 서해와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은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부터 중부 내륙과 경북 서부 지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